2016년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원 총리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난 건데 그만큼 중국도 관계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 만에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넘게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매년 만나기로 했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 중국 국가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난 겁니다. 자오 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在习近平主席和总统先生的战略引领下，中韩关系重回正轨，迎来了新的局面。 리창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아예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천서기는 차기 최고위급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내일은 건립 100주년을 맞는 임시정부 청사를 찾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2달 만에 다시 마주한 양국 정상은 한층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이 선물했던 샤오미 폰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고 장수와 부귀영화의 상징이 담긴 기린도를 선물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빈 만찬장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이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은 뒤 부인 펑리 위안 김혜경 여사까지 함께 단체 sa진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꺼낸 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내내 똑같이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친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회담에서 푸른색 넥타이를 맸었는데 이번엔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로 바꾼 겁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내외에게 한국의 전통적 상징이 담긴 기린도도 선물했습니다. 천도복숭아 모란을 한 폭에 담은 그림으로 자손 번창과 장수,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에이펙 계기 경주회담에 이어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밀도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고의 성과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와 펑리 위안 여사는 따로 차담회를 갖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음악을 전공했다는 점 등을 소재로 친교를 다졌습니다. 이렇게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입니다. 而且韩国人民的那种热情好客都给我留下了很深的印象。 펑리 위안 여사에겐 타마 놀이개와 한국의 미용기구를 선물했고 중국 측은 펑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가 담긴 CD를 답례로 전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에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달라진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겠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분위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자 관영 인민일보입니다. 이 중국의 속내를 대변하는 기관지인데요. 이렇게 이번 한중회담 관련 기사를 가장 중요한 기사를 놓는 일면 왼쪽 위에 놨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방중 관련 기사를 모두 오른쪽에 놨던 것에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중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른 관영 매체들도 한중 협력의 새 출발점에 섰다는 내용과 함께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의 원동력이라고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네, 중국의 한한령 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정상회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한한령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국에서 K-팝 공연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청와대는 회담의 성과로 이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문화 콘텐츠 교류에 관한 공감대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은 구체적인 계획 대신 청소년과 미디어, 스포츠에 대한 이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며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서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드라마나 영화 분야도 실무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한 양국의 현안도 다뤄졌죠. 네, 서해 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다뤄진 현안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차관급 회담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불법 조업 문제와 이거에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네,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중국 측은 항일과 대만 문제에 각각 방점을 찍으면서 이 양국의 이견과 과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었습니다.